진행할게요. 눈에 보더라도 사각형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각형을 하나 그려줍니다. 아무거나. 자, 그리고 양등분돼 있으니까 자, 가로선, 직선 툴 하나 가지고 가로선을 하나 Shift 누르고 그어줍니다. 키보드 D 누르면 선이 바로 보이니까 처리하기 편하겠죠? 또 세로선 하나 그어줍니다. 가운데 있지만 일부러 한쪽 끝에 치우쳐 놨어요. 자, 아래쪽에 있는 내용 보니까 자, 라운드 렉탱글 툴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네요. 라운드 렉탱글 툴을 이용해서 쓱 키보드 방향키 오른쪽 한 번만 딱 눌러주시면 편하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럼 한꺼번에 잡아서 좌우 가운데 버튼 딱 누르시면 요 가운데 자를 거니까 쉽게 선택할 수 있겠죠. 아직 자르지 않고요. 혹시 모르니까 조금 더 정리해 볼게요. 사각형 가지고 자, 여기서 그릴 건데 어떤 분들은 하나 그려서 맞추시는 분도 있어요. 틀린 건 아니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오른쪽까지 맞추기 쉽지 않아요. 그냥 늘릴게요. 자, 늘리면 한꺼번에 다시 정리했을 때 그리고 얘랑 뒤에 있는 아이를 기준으로 한 번 더 클릭해서 키로 만든 다음에 위아래 가운데 버튼 누르면 맞춰지겠죠. 그럼 요 사각 박스를 패스파인더 잘랐을 때 이쪽으로 그냥 돌려서 배치하면 되잖아요. 자, 이렇게 하려고 해요. 자, 뭐 어떻게 하시든 그건 여러분의 자유긴 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사용을 할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자르면 정신 없어지니까 자, 요거랑 뒤에 것만 우선 패스파인더로 자르고 그럼 언그룹해서 위에 있는 아이와 밑에 있는 아이로 분할을 하고요. 색깔 어두우니까 좀 밝게 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좌우 쪼갤 건데요. 자, 뒤에 선과 사각형과 동그라미. 얘 밑에 있는 애는 조금 나중에 자를 거예요. 그래서 얘는 세로선 일단 복사를 해놓고 자를게요. 가로선 빼고 일단 잘라줍니다. 실수했군요. 그러면 이렇게 잘리니까 자, 다시 자를게요. 사각형과 선만 먼저 자를게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면 따로, 왼쪽에 있는 면 따로, 위에도 따로 정리가 되겠죠. 자, 똑같은 색은 일부 안 썼어요. 그래야지 뒤에가 보이니까. 세로선 아까 일부러 제가 만들어 놓은 거 복사했으니까 같은 자리에 붙여넣기 해놓고 이 세로선과 나머지도 잘라낼 건데 잘라내기 전에 자, 요 왼쪽 사각형 오른쪽 사각형 똑같이 맞출 거니까 얘네를 한번 먼저 자를게요. 자, 자른 다음에 다시 합쳐도 되긴 하겠지만 그러면 조금 보기 싫으시니까 저는 얘를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부러 보기 좋게 하려고 옆으로 옮기면서 Alt 카피 했습니다. 왜? 얘를 잡고 정리할 거거든요. 뭐 이렇게 안 하셔도 되긴 하겠다. 더 번거롭네요. 그냥 이렇게 할게요. 얘를 복사할게요. 그냥 얘를 복사해서 사각형하고 자를게요. 이게 더 낫겠네요. 자, 그럼 왼쪽 오른쪽 빼고 지우고 복사했으니까 컨트롤 F. 차라리 이게 낫겠죠. 자, 다시 한번 더 보여드려요. 자, 얘를 선을 대서 이렇게 하나하나 자르려고 했더니 더 번거로운 것 같아서 어차피 얘는 중간이 수직이니까 미리 복사해 놓습니다. 복사하고 뒤에 있는 사각형 같이 잡아서 패스파인더로 자를 거예요.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에 남아있는 사각형 2개 빼고 나머진 지울 거고 복사했었으니까 같은 자리에 붙여넣기 컨트롤 F 하면 다시 나오겠죠.
이 아이랑 뒤에 선 긴 거랑 잘라내면 되겠네요. 자, 그럼 오른쪽, 왼쪽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여기도 사각형이 왼쪽, 오른쪽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위에 있는 부분을 해보려고 하는데 재밌는 사실이 있네요. 하나. 뭐냐면 얘와 얘가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이게 더 잘 보이나요? 자, 뭐가 잘 보이나? 자, 하여튼 얘와 얘가 직각인 것 같아요. 그럼 여기 뭐예요? 흔히 거의 45도쯤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동그라미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라는 개념이 된 거니까. 자, 물론 여기까지 굳이 파악 안 하셔도 되긴 하는데, 그래서 원래는 이 특이하게 생긴 이 아이가 버거처럼 벌레같이 생긴 아이가 정확한 사이즈가 있었으면 훨씬 더 다루기 쉬워요. 자,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애매하긴 하겠지만, 자, 그래도 대략 7.412라는 가로값을 가지고 있네요. 두 개가. 그럼 우린 이거 할 수 있어요. 앨리스 동그라미 툴 가지고 화면에 툭 찍어서 7.412 탭 7.412 가로 세로 똑같은 사이즈로 하나 만들 수 있겠죠. 자, 왜 만들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얘와 정렬 요 아이를 카피해서 그룹하고 이 상태에서 뭐 하려고? 그대로 로테이트 이렇게 돌리고요. 컨트롤 C 컨트롤 F 이렇게 돌리려고요. 그럼 뭐예요? 이 각도가 맞겠죠. 그러고 보니까 안 잘랐으면 됐는데 괜히 잘랐네요. 자, 어쩔 수 없죠. 자, 이미 잘라냈으니까 이거는 뭐 그냥 그대로 갈 수밖에. 그래서 하나 잠깐 숨기고, 아니죠. 숨기는 게 아니라, 자, 얘네들 위에 있는 아이들을 그대로 끌어올려서 배치를 해봅니다. 자, 이렇게 동그라미 빼고 한번 슬쩍 내려줄게요. 자, 마찬가지 얘도 그대로 끌어올려서 맞춘 다음에 키보드로 그냥 조정할게요. 자, 계산하기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했을 뿐이에요. 그럼 앞으로 빼고 얘네들을 맞추면 되겠죠. 사실 어떻게 해석하시든 여러분 자유긴 한데 이렇게 해석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더 쉽게 보자면, 더 쉽게 해석을 하자면 사실은 단순하게 선으로 만들어서 선의 두께를 주고 로테이트 툴로 45도 이런 식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만드는 아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보면 단순하게 이상하게 보이는 형태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잘 보면 뒤에 선의 형태로 된 아이들이 그대로 뻗어나가서 연처를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남들 눈에는 다 뭘로 보여요? 그냥 면으로 보이겠죠. 네.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서 하고 그대로 돌려서
드래그해서 일일이 배치를 했던 것 뿐이에요. 하지만 정식적으로는 이게 맞겠죠. 네. 참고해서 보시라고 한 번 더 언급을 한 거고요. 요 세 개는 요 아이 그대로 가져갈게요. 왜냐면 높이 값이 2.725니까 가로값도 똑같이 2.725로 바꾸면 정사각형 나올 테니까. 왠지 이거랑 이거랑 같은 사이즈인 것 같아서 했을 뿐입니다. 컨트롤 D까지. 사용하시면 처리가 되겠죠. 굉장히 크게 그렸네요. 자, 굉장히 크게 그렸지만, 자, 개념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이런 식의 느낌으로 만든다 라고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여기서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질문하실 거 없나요? 너무 어렵게 설명했나요, 혹시 제가? 자, 요 중간에 있는 버그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내용 설명 다 해드렸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갈게요. 선 하나 그렸죠? 자,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F 합니다. 같은 자리에 붙여 넣었어요. Shift 누르고 45도. 다시 같은 자리에 붙여 넣고 Shift 누르고 드래그 하면 45도 만들 수 있죠? 중심이 있으니까 동그라미를 가지고 Alt 누르고 Shift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그릴 수 있습니다. 일부러 크게 그렸어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요 아이가, 자, 잘 보세요. 그대로 중간에 한번 카피. 맞닿은 거 보이시죠? 한 번 더 카피. 자, 실제로 아마 저 버그 이렇게 그린 것 같아서, 자, 여기서 중간에 있는 가운데 선 빼고 나머지 지웁니다. 자, 그리고 요 잠깐 숨길게요. 자, 요 중간에 요 포인트 있죠? 동그라미 겹친 거 지워요. 지우면 왼쪽에 점 2개 연결. 요거 2개. 자, 그 다음에 연결 안 되네. 자, 이쪽도 2개 연결. 자, 연결이 안 되는 경우는 가끔씩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일단 그룹을 풀어주고요. 다시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룹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양쪽 되면 예, 위에 것만 스케일 툴 동일한 비율로 더블 클릭해서 150% 늘리겠다. 또는 200% 늘리겠다. 오케이. 반대로 이쪽도 똑같이 스케일 툴 200% 늘리겠다. 아까 숨겼던 거 나타나게 해서 얘도 스케일 툴 200% 늘리겠다. 똑같이 다 튀어나오죠. 필요 없는 아이들만 지우시고 전부 다 면 두껍게 만드시고 익스펜드 하고 그다음에 뭐 하시면 돼요? 튀어나온 아이들만 다시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결국은 이렇게 만드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십시오. 짠, 짠. 네. 이렇게요.
자, 일부러 한 번 더 보여드렸어요. 그냥 막 만든 것 같아서 조금 이게 더 개념이 맞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러스트는 설계 개념이 사실 없기는 한데 설계 개념을 접목은 할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CAD를 다루시는 분들이 오시면 제일 헷갈려 하시는 게 선을 왜 못 잘라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반대로 이렇게 익숙이 되시면 CAD 가서 똑같이 하세요. 이제 면을 자꾸 자르려고 하시고 색깔을 칠하려고 하시고 반대로 또 하시는 거죠. 그래서 CAD하고 이제 일러스트 쓰시는 게 정리가 빨리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 반대로 또 포토샵하고 일러스트 쓰실 때 정리를 또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비슷비슷한 툴들이 헷갈려지면서 이제 머리는 내가 뭘 쓰고 있는지 모르게 헷갈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여드린 거고, 자, 클립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클립은요, 자,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라운드 렉탱글 툴 가지고 자, 이렇게 그리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렸었죠. 네, 똑같이 가셔도 돼요. 전혀 관계는 없어요. 자, 전혀 관계없이 만드시면 되는데, 자, 이때 기능을 하나를 제가 일부러 더 알려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똑같이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움직이는 것도 괜찮긴 하겠지만, 자, 조금 더 느낌 있게 만들려면 옵셋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CAD에는 옵셋이라는 게 있죠. 일정한 간격만큼 떨어뜨리는 개념. 자, 일러스트도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도 메뉴 오브젝트에 패스라는 곳에 보면 옵셋 패스라고 있습니다. 자, 이 옵셋 패스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단축키가 아쉽게도 없어요. 나중에 우리는 등록을 할 건데, 자, 옵셋 패스 버튼을 누르시면 내가 방금 이 그린 아이를 바깥으로 크게 할 거니 아니면 안쪽 마이너스로 들어가게 할 거니 라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값을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튀어나가거나 줄일 때 라운드 처리할 거냐, 챔퍼라고 하는 베벨을 줄 거냐, 아니면 그냥 각이지게 할 거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뭘 해도 관계가 없겠죠. 자, 직접 눈으로 보시면서 미리 보기 체크하시면서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적당하게 전원해서 OK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일정한 간격만큼 만들어질 거예요. 한 번 더 할 거기 때문에 컨트롤 D라는 개념은 여기서는 안 먹기 때문에 다시 눌러줍니다. 그럼 똑같은 간격만큼 한 번 더 눌러주면 더 작아진 아이를 만들 수 있겠죠. 자, 메뉴 오브젝트의 패스의 옵셋 패스라는 아이예요. 자,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두 개의 도형을 선택해서 왼쪽 정렬을 어차피 다 동일한 간격으로 제가 만들어 놨으니 한쪽으로 툭 정렬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맞겠죠. 조금 더 이제 느낌 있게 효율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얘는 위로 정렬을 해주면 더 낫겠죠. 자, 그럼 다 한 거예요. 직접 선택 툴로 위에 있는 포인트 큰 거에 하나를 지우면 하나 더 지워야 되네요. 지우면 쓱 따라가면서 자연스럽게 휘어질 거고, 그러면서 아래에 있는 이 큰 것도 똑같이 지워주시면 그대로 따라가서 될 거고, 작은 거에 위에 거 지우면 그대로 따라서 알아서 만들어지니까 클립이 더 뭐예요? 간격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게 틀어지는 거 없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럼 오히려 왼쪽에 있는 이런 클립의 느낌보다는 더 깔끔한 느낌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자, 얘네들은 다 선이기 때문에 이대로 정리하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 또 뭔가를 지우고 뭐 해야 되니까 그냥 면으로 할게요. expand 면으로 합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 보셨는데, 자, 하나는 조금 설명이 길었고, 좀 복잡한 원리가 있었기 때문에 길었고, 두 번째에는 비교적 굉장히 짧게 설명드렸습니다. 혹시 여기서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없으시군요. 자,